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도 9월 21일입니다. 어제 9월 20일 날 74회 합격자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는 한 11%에서 한 13% 정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10%딱 찍었네요. 이거 보니까 조금 더 안 된 건데 예상치보다 덜 나온 경우는 좀 오래간만이에요 정말. 근데 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75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한번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대전에 비가 와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되신 분들 좀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을 갖다 한번 이렇게 공감하고자,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고자 이런 식으로 올린 겁니다. 얼마나 불합격되셨으면 뭐 이렇게 비가 막 오니까 마음이 좀 우울하고 그러겠죠. 근데 비가 오면 온 뒤에 이제 땅은 더 굳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련을 겪은 다음에 이제 또 강해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는 또 희한하더라고요. 막 면을 뚜껑이 막 뱅뱅뱅 돌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집에 가면서 제가 이게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74회 채점 결과 집계표라고 해가지고 여기 어제 발표가 됐는데 실제 산업인력가공단에서 발표된 거는 이게 다가 아니고 요 부분만 여기서 여기까지 합계까지만 딱 나왔고 요 부분을 빼놨어요. 요 부분은 원래 전에는 이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 이제 합격률이라는 게 싹 사라지더라고. 사라지는데 지금 전기기능장 같은 경우에 73회 때 합격률이 얼마였죠? 18.8% 정도? 8% 정도 되나요? 74회는 지금 요번에는 보니까 10.025%가 되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나눠서 평균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2023년도로 이제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 18.8 플러스 저 계산해 볼게요. 10.025는 이걸 나누기 2를 해서 해주면은 2023년도는 총 두 개 합치면은 평균 14.4125%가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에 대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74회 때 합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응시자하고 합격률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배관기능장은 42% 합격률, 여기 건설기계 정비기능장은 52%, 여기 보면은 뭐 제선기능장 61%, 제강기능장은 57%가 넘죠. 아변기능장은 61%, 위험물 기능장이라고 해서 이거 54%나 되네. 응시자에는 이게 돈을 최고 많이 법니다. 요 위험물 기능장의 돈벌이가 최고가 됩니다. 왜냐면은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전기 기능장도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저는 학원을 차리겠습니다. 학원을 차려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고 그냥 인터넷 강의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인원수가 응시 인원이 얼마큼 되느냐에 보고서 이제 그 학원을 차려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위험물 기능장은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필타평처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데 이제 전기 기능장은 그래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되죠. 보십시오. 3분의 1 정도는 되는데 합격률이 이래요. 합격률이.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이렇게 이 합격률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낮은 게 이겁니다. 이번에 이 자동차 정비 기능장 요게 5.731%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낮은 게 이 전기 기능장입니다. 전기 기능장. 요거는 응시자 수가 상당히 많죠. 얘보다 보십시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능장 같은 게 10% 딱 찍었죠. 10% 이렇게 찍는데 요 두 개가 가장 낮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합격률이 막 이렇게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계를 대상으로서 전체 이 17개의 기능장의 총계 합격률을 보면 40.141%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랑 이걸 비교를 해도 이거 턱없이 너무 낮죠. 그리고 얘도 그렇고 얘도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총 합계의 합격률에 비한다고 하면 이 합격률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좀 낮은 것들을 지금 보면 얘보다 훨씬 낮은 것들을 보면 얘는 응시자 수가 얼마 안 돼.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응시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다라는 거. 여기는 응시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유독 이렇게 낮은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얘하고 얘죠. 근데 지금 총계에 대한 합격률이 40%가 넘어가는데 이 턱없이 낮단 말이야. 이 두 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게 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 관리 대상 종목으로 되어 있는 거가 어떤 겁니까? 요거와 요겁니다. 요게 기능장으로 두 개의 기능장이 관리 대상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건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이 제과 기능장이 이렇게 해당되는가 모르겠어요. 요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말이 없었거든. 요거는 그래서 요 전기 기능장하고 자동차 정비 기능장은 이 관리 대상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의 기능장 중에서 이 두 개가 관리 대상 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합격률이 낮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2023년도까지 이 뭡니까? 그 5년간 그 평가를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고쳐서 내년서부터는 새로운 검정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시험이 바뀐단 말이야. 바뀌면은 이게 올해가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현 검정 체제 5년간 하는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면은 그때는 합격률이 최고 높다고 그랬었어요. 요때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 검정 체제 마지막 시험일 때는 이렇게 높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역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역행을.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관리 대상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합격을 안 시켜준다라는 거 그런 게 눈에 보이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고요. 두 번째는 학원들이나 또는 뭐 네이버 도둑놈 카페라든가 또는 그 봉사탈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가세를 해서 요때 높으니까 얘네는 오히려 합격률을 낮추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런 작용들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시험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야. 걔네들은 우리 정상적으로 가면은 이 합격률에 근사를 해가지고 이게 30%를 넘어간다고. 원래는 그래. 원래는 그지? 30% 딱 넘어가 버려가지고 딱 끝나게 되거든. 근데 지금 봐봐. 얘의 4분의 1 토막이 됐죠? 4분의 1 토막으로 딱 끝내버렸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내가 봐서는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봐요. 뭐냐면은 이게 관리 대상 종목으로 되어 있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학원이라든가 그 네이버 도둑놈 카페 중에서 나쁜 짓 하는 놈이 있어요. 예. 괜히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합격을 해서 많이 애쓰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고 막 그 조작하고 댓글 달아놓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 있어. 그 중에서 그 짓을 하는 애가 있어. 나쁜 짓을 하게 그냥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가게끔 이렇게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누가 그러냐면은 또 그 봉사탈협회 놈들이 그래. 얘네들이 이걸 이제 돈벌이로 생각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시험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야. 아주 나쁜. 그러니까 태도가 정말 불량하지. 원래는 봐봐 이렇게 합격률이 이게 평균 합격률이잖아. 17개의 평균 합격률인데 이렇게 되면은 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많이 안 돼요. 40%가 이렇게 넘게 되질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럼 이게 마지막 시험이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얘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얘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이거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75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내년 시험에 잘 되기 위해서 7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점을 이 직계표 이제 제가 첨부문서로 갖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부에 항의를 하십시오. 정부를 항의하는데 이게 산업인력공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는 그냥 앵무새 답변을 해요. 말만 하지 실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얘네들한테 그 민원하고 항의하지 말고요. 정부기관에 해야 돼. 정부에 항의를 해야 돼요. 정부에 항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다가 항의를 하냐면은 고용노동부예요. 노동부. 그리고 뭐 옛날에는 청와대였는데 지금은 뭐죠? 국무총리실 같은데 이런 데다가 정부 항의를 해야 됩니다. 뭐 국민신문고라든가 신문고 또는 용산정부청사 홈페이지 아시죠? 그런 데다가 해서 뭡니까?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산업인력공단을 배제한다. 얘는 말을 안 듣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17개의 기능장들 중에서 총계 합격률이 40%가 넘는데 전기 기능장은 이 10%밖에 안 돼. 이럴 수가 있냐 얘기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죠? 이렇게 하면은 합격률이 한 20%대까지 올라갑니다. 20%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한 많이 올라가면 23, 4%까지. 4%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걸 넘어가지고 30%를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이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20%만 돼도 반짝 한번 올라가는데 20%만 넘어가는 게 이게 몇 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학원도 다 망해요. 학원도 다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학원들이 또 나서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10%를 유지하게 하라! 막 그런다고. 20%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수강생이 없으니까. 요즘 전기기능장애인이 뭐 기능장들 솔직히 말해서 학원들 모집해가지고 장사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기능장을 학원에서 한다. 이거는 참,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야. 기능장은. 그래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기능장은 학원에서 할 게 아니야. 원래는. 근데 이제 학원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나선 거지. 나서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합격률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20%를 넘어가가지고 합격이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수강생이 또 없어요. 없어가지고 줄고 또 20%를 또 넘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20%를 두세 번만 이렇게 합격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학원들은 문을 닫기 때문에 만약 75회 때 합격률이 이만큼 됐어. 이만큼 됐으면은 그 다음에 76회 때는 또 떨어져요. 합격률이 또 10%대로 떨어져요. 뭐 18%, 16%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막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5회 때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기 유리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합격률은 2배로 좀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런데 국민신문고라든가 용산정부청사에 말해서 고용노동부나 국무총리실에다가 그냥 팍 그냥 얘기를 해서 산업인력공단 답변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여러 사람이 막 찔러야 돼. 그래서 항의를 해서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봐봐.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산업일가용단도 얘네들도 다음 75회 때는 좀 합격률 때문에 많은 신경을 좀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 합격을 좀 하기에 굉장히 유리해지죠. 지금보다 합격률이 2배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낫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할 게 아니라고 이 시험이. 예? 이해가십니까? 제 말을 들어보시면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이게 뭡니까? 이 전체 합격률이 이런데, 보십시오. 이 전체 17개 합격률이 40%가 넘어가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10%가 뭐요? 4분의 1 토막이잖아, 이거. 예. 그렇죠? 4분의 1 토막. 이건 좀 너무 낮은 거예요. 아무리 관리 대상 종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 평균 합격률에 이거 뭐 4분의 1, 뭐 8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 8분의 1이잖아. 8분의 1. 그지? 7분의 1 정도 되겠네. 그죠? 얘는 이렇게 되면 7분의 1 정도.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겠냐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보셔도 합당하지 않은 시험이다. 잘못된 시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산업인력가용단이 이렇게 여기 합계까지 발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추려고. 항의 들어갈까봐. 원래는 이거 옛날에 이거 나왔어요. 합격률까지 이게 다 나오고 그랬는데 싹 감추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감췄는가, 합격률을 왜 감췄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 계산을 해봐야 돼. 계산해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을 감추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산업일가용단이 정말 더럽고 교묘한 짓을 많이 해요. 얘네들이. 그런 짓을 해. 왜냐면 시험을 오랫동안 검정 평가를 하면서 그 노하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거든. 만약에 이렇게 합격률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 어차피 발표를 할 거니까. 근데 이 합격률을 발표해 버리면 이건 뭐 당연히 항의 들어갈 거 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싹 삭제하고 여기까지만 발표를 한 거지. 그죠? 아시죠? 예.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얘네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이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통계 조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완전히 조작을 한 거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게 합격률 이런 게 너무 낮아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요 부분을 빼고 나서 요쪽을 요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왜냐면 거짓 발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그렇잖아. 그래서 요걸 빼버리고서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아주 교묘하죠. 그죠? 얘네들 하는 꼴을 보면은. 원래는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2023년도 이게 현 검정체제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이 평균 합격률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40%가 넘어가듯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내가 봐봐. 그래서 30%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 게 예측이 맞아야 되는 건데 지금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 봐봐. 이런 것들. 반대로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조정을 강제로 하고 있는 거야. 조정을 강제로 하고 있고 지금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향해서 그런 나쁜 무리들이 이 시험에 끼어들어서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돼. 내가 그거를 딱 아는데 딱 3군데에서 그래. 지금 내가 밝혀낸 것은 지금 3군데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한다. 어디요? 학원들이 그런다. 그리고 또 네이버 도둑놈 카페 중에서 그 나쁜 짓을 하는 놈이 있어. 그렇게 하고요. 정말 교활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막 그냥 그 광고 내보내고 뭐 지네들 뭐 한 번에 합격했다 하면서 뭐 별짓 하는데 그 합격한 사람 거기다 쓰지를 않아요. 응? 홈페이지라든가 학원에다가 실제 그거 쓰지도 않아. 왜냐면 거기서 합격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합격한 거니까. 근데 거기 학원에 강사를 하는 놈이라든가 학원 하는 놈이 그걸 써놓잖아. 자기는 뭐 자기네들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근데 그 당사자는 그렇게 보지를 않으니까. 그지? 이용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그놈들이 그 짓을 해. 나쁜 짓을. 그리고 봉사탈 옆에 놈들 중에서 그런 짓을 해요. 이게. 왜냐면 이 시험을 갖다가 막 흔들어 놓고 깽판 작전 부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이 세 부류가 지금 끼어들어 가지고 한다고. 전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에는 이게 한 3,300명,
3,300에서 3,500명까지도 봤어요. 그리고 6일차까지 시험을 봤다고. 6일차. 그런 인원들이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지금 줄어들기까지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시험 응시 인원이 이렇게 지금 3분의 1 토막이 더 됐죠. 그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 그지? 잘못됐죠. 한마디로. 이때가 가장 호황인데 이 호황을 이끈 사람이 접니다. 저 이태민이가 이때 가장 인기가 있었고, 그때 호황을 이끌었었는데 55에서부터 이게 제동을 걸었어요. 55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동을 걸고 이상한 놈들이. 그래서 55에서부터 65회까지 출제자로 들어간 놈들이 요게 그 나쁜 놈들이거든. 이 제일 출제오로도 많았고 논란의 문제들이 많았던 게 55에서 65회 때였어요. 이제 10년간이죠. 아니지, 이게 5년간이다. 5년간이라 5년간. 그지? 5년간이죠. 그죠? 10번이니까 11번이니까 5.5년이네. 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만든 사람의 이렇게 만든 자를 갖다 추적해내야 돼. 이렇게 합격률을 저조하게 만든. 원래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내가. 제 말이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보면 이게 이 마지막 시험일 때, 검정체제 마지막 시험일 때는 올해가 마지막 시험이에요. 15회까지. 근데 마지막 시험은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3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누구인가를 잡아내야 된다고 계속 밝혀내야 되고. 근데 새 부류가 그 짓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 학원들도 보면은 올해 끝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합격을 많이 시킨 다음에 내년 이걸 가지고 합격을 많이 시켰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해서 내년 75회 수강생을 갖다 모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요번에는 학원이 개입해가지고 이 짓을 한 것이냐? 그거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학원들이 그 수많은 학원들이 있으면은 수많은 학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15군데가 있다. 15군데에서 이 짓을 다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한두 군데가 그런 거야. 한두 군데가. 예, 요 놈들이.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원래는 마지막 검정 체제니까 좀 많이 합격을 시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뭐 많이 몇 명 합격했다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하고 근데 이런 학원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얘네들은 합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아치 똥통 학원이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깽판 작전을 부리는 거지. 다 죽어라 하고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군데 학원이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정기경장 신고돼 가지고 조사받고 있는 게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려고 좀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신고가 돼서 그 신고한 놈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짓을 해요. 이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딱 보면 학원 아니면 뭐예요? 그 네이버 도둑놈 카페들 있잖아요. 그거 몇 명 모여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놈이에요. 항상 보면은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류들 중에서 신고를 합니다. 항상 그래. 도와주는 척 하면서 막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신고자가 바로 내하고 친했던 놈이 바로 신고를 한다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쥐가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한마디로 망가뜨리고 처먹으려고 그 짓을 하더라고. 제가 그런 일을 다 겪어봤으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내 적이 바로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놈들 중에서 한 놈이 그랬을 것이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이 학원들 중에서 여러 군데 학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군데가 그럴 것이고, 또 누가 그러냐면은 이 봉사탈협회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망치고 자기네들 중에서 이제 끼어들어서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장악할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걔네들이 그 짓을 해요. 아주 인간 쓰레기들이지.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을 했으면은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이제 이걸 해보겠다고, 이걸, 지네들이 장악해서 해보겠다고, 시험을 망가뜨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가 나온다, 뭐 한다,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딱 나온다, 시험 문제 일부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강료가 200만원대도 거기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빼다가 하기 위해서. 정보와 시험 문제를 갖다 빼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 지금은. 이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게 힘들잖아. 힘들어요. 그게 만약에 또 계속해서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럼 몇 번 연달아서 계속 하면은, 그거 잡혀요. 왜 그러냐면 떨어진 사람 신고를 하니까. 그 내부에서 스파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학원에 심어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 딱 알으면은, 신고를 할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거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하고 거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빼다가 하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서 여기서 빼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더라 해가지고 광고가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우르르 모여지면 다음엔 또 합격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거 광고 믿고 가다가 그렇게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지. 이 꾸준하게 계속 합격을 시키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 그런 거 잘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빼다가 하는 데지, 빼다가 하는데. 그래서 합격이 우르르 됐다가 다음에 광고 믿고 갔다가 우르르 다 뭐 전멸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했다가 또 나중에 몇 년 있다가 2, 3년 있다가 또 빼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한다고. 그래야지 수강생이 모집이 되고 자기네들 몇 명 합격했다 하면서 광고를 하잖아요. 자기네 10명 합격했다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계속 꾸준히 합격하는 데가 중요한 것이라고. 거기가 잘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얘네들이 그런 걸 노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몇 명 합격했다 이러고 광고 조심해야 돼. 광고를 하지 말아야 돼. 광고를 하지 말고 순수하게 이제 수험자들이 어디서 잘 합격을 한다. 그리고 또 수험자들이 여기는 계속해서 합격자가 나오고 또 여기는 잘 가르친다. 실력이 좋다.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어디서 많이 합격했다 그러면 우르르 갔다가 다음엔 우르르 다 떨어진다고. 왜? 그러니까 물론 뭐 정보를 빼내서 하기도 하지만 그 감독관이 심어가지고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감독관은 몰래 합격시켜서 누구누구 해서 합격을 시킨다고. 그러면 아주 곤란하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고 하면은 참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원래는 이 합격자들이 뭐 한 5명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5명, 10명씩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동작검사니 검사하는 걸 다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명 한 명씩 하는 데가 있고 합격하시면 집에 가세요. 그런 데도 있어, 지금. 이게 곤란하지, 이게. 이 규정이 없거든, 규정이. 그게. 전부 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감독가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불러 들어갈 때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는 100% 부정 감독관이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몇 명 합격시키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학원놈들이 그러는 거죠. 학원놈들이 들어가서. 학원, 폴리텍에서도 또 그러고 그런 짓을 한다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깨끗한데 지금 누구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지금 봐봐. 문제가 있지. 지금 봐봐. 아마 제과기능장인가 이것도 좀 내가 알고 옛날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딱 보니까 전체 평균 합격자보다 봐요. 합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내가 제과기능장이 여기 문제 있었다라는 거. 그 이용장하고 미용장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에너지 관리 기능장은 요거는 보일러 기능장이에요. 옛날에 보일러 기능장 요거는 30%죠. 30% 정도 이렇게 되네. 요거는 좀 많이 이렇게 됐어. 많이 해온 거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요 전기 기능장하고 뭐 자동차 정비 기능장 요거 막 뉴스 떠들썩했지. 요거는 학원이 공격해가지고 폴리텍 그 시험장에서 그 JTBC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났었죠. 그때가 56회인가? 그때 시험 때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직도 이러네. 비실비실하죠.
예, 그리고 전기 기능장도 이게 두들겨 패가지고 계속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고서야 이 평균 합격률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용산 정부청사나 또는 국민신문고 해가지고 산업일감 답변하지 말라고. 거부기간, 그 답변, 거부기간을 산업일감 하지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 이제 위의 기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해야지만이 이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한 23% 또는 24%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넘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은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뚝 떨어져. 뚝 떨어져서 10%대에 15% 정도 요 정도에 안착을 합니다. 23%다. 그럼 딱 했다가 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경기장은 그래요. 이거 30%팍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학원들 때문에. 학원들이나 그 뭐 네이버 도둑놈 카페 뭐 그 다음에 그 봉사탈 협회 놈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적이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걔네들을 지켜보면서 걔네들하고 싸워왔잖아. 싸워오면서 뭐 걔네들뿐만이 아니고 폴리텍하고도 많이도 걔네들 하는 짓거리 다 봤어요. 폴리텍도 그 짓을 하고 막 하는 것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걔네들하고 완전히 담쌌죠. 거리를 딱 둡니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해서 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혼자 해도 기술이 걔네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자부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걔네들하고 뭘 하겠습니까? 응? 뭐 못하는 애들. 그래서 맨날 들어와가지고 몰래 도강하고 들어가가지고 가서 그 짓 하는 거 봐. 그래서 도둑놈 카페라고 안 하잖아. 도둑. 그런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걔네들 정말 좀 우리 정기장의 암적인 존재, 암적인 존재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내가 걔네들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나쁜 짓을 저질렀던 놈이 그 출제자로 딱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 그 봉사탈 옆에 보니까 그 고문인가로 돼 있더만. 정신 나갔더라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놈들이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 나쁜 짓을 했던 놈들이 거기서 자리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 YC라고 있어. YC라고. 그런 거 보고서 참 이 시험이 참 자격증 시험이 잘못돼 가는구나, 썩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바르게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학원은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난 봐요. 이거 수강생이 이렇게 1000명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돼. 이건 사업성이 없어요. 사업성이. 이거에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활비도 못 벌어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제가 만약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해서 뭐 학원을 차린다 그러면 3000명이 넘어가면은 학원 바로 차리겠습니다. 3000명 정도 이렇게 응시가 이렇게 된다, 응시를 한다 그러면은 학원을 차려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힘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막 나서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요. 차라리 욕심을 버리고 하는 게 낫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짚어주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고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 시험을 위하는 길이지, 제가 공격적으로 막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지 뭐. 또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3000명은 돼야지만이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안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시험장 그 개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도 지금 문제예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감독관들 있지 않습니까? 검사위원 이런 거 섭외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좀 그리고 적자가 너무 심해요. 적자가 가장 심한 시험이 바로 전기기능장입니다. 전기기능장 중에 이 중에 하나예요. 여기 적자가 많은 것들 많아요. 이 기능장들 그 중에서 여기 전기기능장의 적자 폭이 가장 큰 것 중에 랭킹 탑 1, 2, 3 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설명 들었으니까 제가 이 채점 결과 집계표를 보고서 문제를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75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만이 합격률이 2배 이상 오릅니다. 3배는 안 됩니다. 3배는 모두가 다 막아버릴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20%만 넘어도 제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할 때 7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합격률이 이게 2배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유리한 뭐 고점을 이렇게 좀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요번에 재판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건데,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요번에 74회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그건 나중에 결정을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